오늘은 뉴욕 K라디오 이하의 뉴스 팀장님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그리고 지난주부터 정말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정말 미국의 이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성공적으로 좀 회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새벽에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라는 영국의 또 입장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현재 지금 매체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194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한 이후부터 이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요.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과 보복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제가 있는 이곳 뉴욕에서는 큰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총회 5위급 회기가 이번 주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 또 전쟁을 두고 속출하고 있는 상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가운데 국제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총회는 23일 화요일부터 29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193개 회원국들이 함께 모여서 일반 소위를 여는데요. 특히 대집권주 처음으로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화요일 오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서 유엔 회원국 정상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기조 연설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첫날인 23일 화요일에 기조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엔 총회에 앞서서 22일 월요일에는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개막에 앞서서 현재까지 151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상태입니다. 총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51개가 약 78%인데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G7 국가 가운데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7개국 가운데 캐나다와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선언하겠다고 공감을 하면서 이 두 국가 해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하마스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다라고 강조했고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하마스에는 미래도 또 정부의 역할도 없다. 팔레스타인 승인과 동시에 하마스 제재 강화를 지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는 의견이 다르다고 밝히면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직접 협상을 통해서 영토 문제를 매듭짓고 난 뒤에야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한마디로 두 나라의 싸움에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국제사회가 일방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될 경우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타협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 의지할 것이다라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와 스타머가 중동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했지만 해법에 있어서 온도차를 보였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스타머 총리는 더 이상 가자 지구의 상황을 용납할 수 없고 평화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부정적이며 영국과는 입장차를 드러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이슈 팔레스타인을 두고 미국과 영국 사이의 갈등 그리고 유엔 총회 일정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시장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S&P 500이 금요일장에서 6,600선에 마감을 했는데 7,500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연결했을 때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93%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지난 17일 수요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FOMC에서 파월 의장을 포함한 11명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의 표를 던졌습니다. 또 트럼프 총성파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만 유일하게 0.5%포인트 빅컷의 투표를 했습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건 돈을 푼다는 의미죠.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은행에 묶어두는 사람이 많아지겠지만 금리를 내리면 굳이 돈을 묶어두려 하지 않겠죠. 주식시장에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이어지면서 지난주 뉴욕 증시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 3대 지수가 모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이 금리 인하와 동시에 경기 침체가 없이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인 산지브 샤르마는 미국의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주목하면서 S&P 500 지수가 2025년 말까지 7,500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S&P 500 지수 금요일 종가가 6,664입니다. 연말까지 3개월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12에서 13%의 지수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런 낙관론과는 별개로 일부 투자은행들은 이 과열된 시장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펠 소속 베리 델피넌 전략가는요. 현재 랠리가 과거의 거품 붕괴 패턴을 닮아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S&P 500이 6,000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만 2026년 중반까지는 4,800선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문적인 시각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미국 현재 시각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한편 이 찰리 커크 암살 사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미 커멜 라이브 관련된 논란도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 30분 전에 찰리 커크 추모식이 끝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분 전까지 한 4시간 가까이 추모식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9월 10일이었죠. 보수 성향의 청년 운동단체 터닝 포인트 USA 공동 창립자인 찰리 커크가 유타주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 충격을 받았습니다. 풍산 하나리 목에 박히면서 향년 31세의 나이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컬크는 1993년생으로 다음 달 10월 14일이 39번째 생일이었는데요. 아내인 에리카 컬크와 3살 된 딸, 그리고 1살짜리 아들을 두고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현재 검찰은 찰리 컬크를 살해한 용의자에 대해서 가중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컬크를 살해한 방아쇠에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이 됐고요. 그 용의자가 사건 직후에 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혐오성 발언을 했던 것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용의자는 22세 타일러 로비슨이라는 남성으로 밝혀졌고요. 유타주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살인이 아니라 사형이 가능한 최상급 중범죄가 이렇게 가중살인이다라고 보고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총기 발사 중범죄, 또 사법방해죄, 또 증인을 회유한 혐의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이번 사건이 방송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시리아 토크쇼인 지미 키멀 라이브가 무기한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2003년부터 20년 넘게 이어져 온 가장 유명한 토크쇼인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못 언급을 하면서 방송이 무기한 중단된 겁니다. 지미 키멜은 이번 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방송에서 체포된 범인을 놓고 이 마가 세력들이 용의자를 자기 편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지미 카펠은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해온 인사 중 한 명으로 총기협회가 공화당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라고 비판하게 됐습니다. 키멀은 이어 자신의 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찰리 커크를 추도한 발언을 놓고 4살짜리가 등부어를 잃어버리고 우는 것과 같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심각한 정치적인 모욕으로 간주되면서 FCC 연방위원회가 사과를 요구했고요. 또 방송 무제한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방송사 중 하나인 넥스타 미디어는 당분간 키멜의 쇼를 방송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키멜이 불쾌하고 무감각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퇴출 수준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은 21일 일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 일요일 낮부터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이어졌습니다.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열렸는데요. 이 총력으로 사망한 청년 보수활동가 컬크를 기리는 추모식에는 10만 명이 넘게 운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피켈 국방부 장관이 주요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요. 또 컬크가 설립한 보수 청년단체 터닝 포인트 USA의 본부가 바로 애리조나에 있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행사장에서 추모 행렬을 이어갔고요. 이 추모 분위기는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복음주의적인 성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할렐루야 또는 컬크를 외치면서 울기도 했고요. VIP석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아들, 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찰리 커크의 아내인 에리카 커크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용의자를 용서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추모식에 대한 내용도 짚어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치적 갈등은 계속해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된 내용 저희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미국 현지에서 뉴욕 K라디오 이하의 뉴스팀장님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